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너른 바다로부터 삶의 위로를 받곤 하죠. 어디든 닿고 싶어하는 자연의 너른 품.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와우. 이게 홍합이에요? 석화? 굴, 굴. 자연산 굴. 한 5년, 6년은 됐다고 보거든요. 아, 이거보다 더 큰 거 많아요, 물 속에. 바다는 산을 품고 산은 바다를 품죠. 이런 자연이 좋아 남들 좋다는 도시를 마다하고 고향에 남게 됐다는 김한근 씨.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 부부도 고향에 남았습니다. 가파른 산빛 아래 의지에 농작물을 심고 더러 산짐승에 의해 작물이 피해를 보지만 이곳은 자식들을 건사하게 해준 귀한 고향이니까요. 육질 나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와그니 여기 나가 먼저 육질 가면 코베에 갈지 모르니까 울릉도 사람은 울릉도만 살아.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한 점 섬이 되어버린 고향 마을. 그 마을을 망망대해 건너편 울릉도에서 만납니다. 마침내 뱃길이 열렸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동쪽 바다를 향해 달리길 3시간. 먼 수평선 넘어 외딴섬 울릉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반도에서 10번째로 큰 섬이지만 강릉에서 178km나 떨어져 있기에 울릉도는 그동안 외딴 섬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섬. 외지인들을 껴안듯 마중하는 이곳이 저동항입니다. 그 유명한 울릉도 오징어의 본고장이죠. 오늘날 울릉도의 주민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그보다 수십 배가 넘는 40만 명. 화산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검은 현무암의 절벽과 눈부시도록 깊고 푸른 바다. 무릉 세계를 향해 꿈길처럼 이어진 외길. 불과 10여 년 전 이 길이 완공되기 전만 해도 울릉도는 도동과 초동을 빼고는 대부분 오지였죠. 거대한 암벽은 땅 한 평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2000m에 달하는 수심과 깊은 풍랑은 접근조차 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길조차 없었던 오랜 시절. 그 시절에도 사람의 삶은 가파른 벼랑을 따라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울릉도에서도 외진 까닭에 섬 속의 섬이라 불린다는 마을. 우리는 이곳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마당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 하셨던 걸까요? 석본상, 석봉상, 석봉상. 우리 이메트까지 내가 이메트까지 내려왔다. 내가 걸어가고 저로 올라가고 뒤로 올라가면 되거든. 저 뒤로 올라가가 저 이까지 내려와가 나물 뜯어 올라갑니다. 내가 나도 많이 댕겼다. 젊으셨을 텐데요. 그래 이제 내가 나가 많다. 야 많이도 얼마? 89 들었다. 석봉산을 보고 계셨답니다. 남들 다 떠난다는 시절이건만 진대역하니 자리를 지킨다는 석봉산. 석봉산이 어머니 말벗이었던 거죠. 오래된 집이며 세간, 지금도 어느 곳 하나 어머니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고비나무 맛봤는겨. 그래 고비고 이거는 콩, 이거는 부적게, 호박 이거는 호박. 입에 들어가는 곡식치고 절로 자라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며 자식 입에 콩 한 토리라도 넣어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도 고향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 집만 지키잖아. 집만 지키잖아. 아이고 나 여기 있니 난리다. 나는 여기 있났다. 그거는 공기 탁하고 여기 공기 좋고 좋잖는 게. 그런데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부쩍 야위셨다는 어머니. 여보세요. 누구 큰아가 배 타나? 어? 아, 포항 왔어. 어야. 내가 반찬 여기 잠깐 바꿔 먹어도 밥 하니까래. 먹지 마 그냥 오늘에. 그래. 어야. 우리 큰아다. 큰아는 전화하니 시분도 좋고 두 번은 매일 한다. 야, 나는 아들 많이 좋디다. 아들 다 고맙니다. 고맙기다. 엄마 키운다 고생했다 그랬어요. 나는 고생이라고 안 한다. 재미로. 난 재미로 키웠다. 고생되는 거 내 고생은 괜찮아요. 나는. 자식들이 온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봐라. 굉장히 하이 많지요. 그죠? 그리고 이거 우리 나래동 딸이고, 이것도 서울 딸이고, 이것도 망랑 딸이고, 이것도 딸이고, 딸 많지요. 이것도 딸이고, 이 큰 딸이다. 다섯이. 이거 아들이고, 아들 두나. 고맙니다. 싸우도 그렇고 역시 고맙니다. 잘해줍니다. 아들이. 나는 텔레비보다 이거를 더 본다. 사전을 더 본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럴 땐 애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행여 자식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더욱 애를 써서 이 너른 전답을 일궈냈습니다.
일찍 출발했다는데 배는 골치 않았을까? 맛있는 거 사 먹었을 텐데 괜히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퇴근하진 않았을까? 아들도 저것만큼 내만큼 따디 나는 생각에 여와 밥 먹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얄지 모르지. 그죠? 내 어머니 애미긴다. 이불접을 바꿔가며 어머니가 삶아낸 어머니표 옥수수가 벌써 2솥. 한번 열어보자. 됐는가 보고. 됐는가 보고.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잘 됐다. 아들 다 좋다 그런다. 싸우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옥수수 좋다 그런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삐지가 밥에 안 질렀고요. 옛날에 멋지다 했는데 어떨려고 몰라 한번 해보려고. 어머니의 무기는 옥수수밥뿐이 아닙니다. 고비. 이거 사람 안 먹는다. 비싸가. 안 먹는다. 쌉싸름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그만이라는 나물의 왕 고비까지. 오늘 아들 온다 걔가 아들 온다 걔 좋아가. 잠이 안 온다. 어머니의 손길이 초스피드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 뚝딱하면 반찬 하나, 뚝딱하면 찌개 하나 만들어내실까요? 오징어. 그래서 어머니겠지요. 그런데 웬일로 거울 앞에서 더디기만 한 어머니. 이 자식분들 오신다고 고운 옷 입고 나오셨어요? 고버. 고기는 뭐 고버. 그렇답니다. 대체로 떠난 자식만큼 어머니에게 큰 손님은 없답니다. 그나저나 이 밥이 식기 전에 어여 도착해야 할 이거 텐데. 냉장고에다 해먹는다 우리. 세시에 내리잖아. 세시에. 안절부절 아무리 기다려도 더디게만 흘러가는 시간. 아, 그 뜨겁대. 그런데 이때 아유 우리 영포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내가 이제 금방 나가고 여기만 오네. 아이고 오늘 여기 왔다. 아이고 여기 왔다. 아니 태풍도 없어가지고 뭐 태풍이 없어서 살았어요. 어머나. 뜻밖에도 아들 내외는 물론 딸과 손자들까지 몽땅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겐 이보다 뿌듯한 경사가 따로 없죠. 도착하자마자 헛간부터 찾는 아들 상권 씨. 할머니 혼자서 지은 농사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할머니 혼자서 지었어요. 호박하고. 그리도 말렸건만 올해도 어머니 전답에 작물이 풍성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됐어. 약도라지, 약도라지. 그죠? 이거 한 5년 이상은 됐지 싶은데 이런 황기, 도라지, 한 번만 먹어. 테더. 그래서 어머니가 시절만 잘 타고났으면 틀림없이 장군이 됐을 거라 여긴다는 아들과 딸. 껍질이 다 살을 다 도망간다고 해서 이거 저녁 먹고 온다고 저녁에 온다고 이 약이 좋다 이거 약이 좋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행에 부족한 게 없는지 더 내놓을 게 없는지 자식들 앞에서 항상 안절부절입니다. 자르게 되니까 손 씻다고 여기다 가는데 햇기는 덥다. 더덕과 황기, 도라지를 넣은 백숙이 완성되고 추억의 옥수수밥과 함께
어머니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이고 힘도 했어요. 엄마가 기다린다고 애먹었구나. 맛이 내가 없나 모르겠다. 맛있죠. 이거 얼마나 맛있어. 우리 온다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매일 야채를 만들어 놓고 누가 뭐냐 내봤다 내가 또. 몸살이. 하나라도 먹이려고. 우리 어머니끼리 정이요. 오면 좋고 가면 섭섭하고 그렇지 뭐. 아, 근데 원래 많이 안 먹는데 오늘 자, 이거 많이 먹어요. 들어가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매번 가슴 한켠이 아리다는 아들. 여기는 일해야 됩니다.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못하는 일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버지 작년에 세상 떠나시고 혼자서 그렇게 했어요. 자식은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것을 내주시는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자식들에겐 더 없는 고향입니다. 울릉도의 바다는 깊이가 3,000m에 달합니다. 우리가 보는 작은 섬 하나도 사실은 백두섬보다 높다는 의미죠. 이처럼 자신의 속내를 바다에 숨긴 채 그 봉우리만을 살짝 드러내놓고 있는 섬.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산봉우리의 비탈진 기슭을 일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서도 가장 막다른 길 끝에 있다는 석포마을. 문득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운전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면 가기 힘든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찾은 외딴 집. 뭐 하고 계셨어요? 밤에 밭이요? 문당 놓고 뭐 직전에 밭 좀 메고 뭐 한숨 자쁘디 텔레비 좀 보고 안에 농작물을 많이 심어놨네요. 저 물돌리 나는데 하고 저요 그전 맹이 다 심었네. 이 녀석이 그 유명한 울릉도 명입니다. 맛과 성분이 마늘과 비슷하여 흔히 산마늘이라 부르기도 하죠. 맹이 저가 한 뿌릉지에 저 지금 200원 넘습니다. 잎사고 하나에 뜯어가지고 또 100원씩 넘어요. 그래서 매년 3, 4월이면 명이는 물론 전어, 부지깽이, 고비들이 무성하여 나물밭이 아니라 돈밭이라고 불린다는 이곳. 그렇다고 마냥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열날 좀 갈가 이제 요 잘라서 놓거든요. 요걸 뜯어서 먹어요. 갈른 성질이 있어서 설치료잖아. 이빨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이 지약을 지가 먹으면 K가 모자라서 비타민 K가 모자란대요. 도대체 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일까요? 연유를 물으니 한번 따라와 보라십니다. 이거 다 쓰고 같이 갔어야 돼요. 다 써요. 금슬 좋은 산골 부부의 산밭 자가용. 젊은 사람들이 죄다 떠난 시절이라
모노레일 없는 나물밭 경작은 꿈도 못 꾼다는 울릉도. 요즘 울릉도의 산밭은 호박이 제철입니다. 위에서 지하게 잡는 겁니다. 지가 다 가는 어쩌면 녀석들은 같은 호박이라도 하필 크고 잘 여문 호박만을 골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근데 뭐 연기 잡는 거는 다 파묻어야 돼. 사먹었어요? 꽁도 파묻고 막. 농사 짓는 게 참 수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다 못해 이런 응급 처방까지 내렸답니다. 뭐 작년에 해가지고 전부 다 막 빡빡하게 발딜 데 없이 열어가지고 차 한 7차 설했어요. 그거 파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요? 호박엿 공장이 있잖아요. 원래는 막 아이고 호박 농사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나 여기 또 뭐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열어가지고 뭐 정신에 이만들도 굵어가지고 다 지 깔고 먹고 꽁도 받쳐 먹고 그래. 농작물이란 자고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콩 한 털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농사 지으면은 농사 뭐좀 밤내는 게 뭐. 3월 말기부터 계속 풀매야 됩니다. 육질 나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와그니 여기 나가면 언제 육질 가면 코베에 갈지 모르니까 울릉도 사람은 울릉도만 살아. 저 나가봐도 뭐 별내주 있어요. 뭐 먹을 거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삶의 신전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그게 내 생활 신조입니다. 그저 아쉬운 대로 그날 오후 잠시 짬을 낸 아내가 남편의 이발 준비를 서두릅니다. 산골에 살면서부터 계속 해온 일이죠. 가위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가위 하나만. 왜? 저 기계하고 전부 다 있는. 아 이거는 내가 요거 좀 깊은 산골에 살면서 뭐 남 눈치 볼 거 있냐는 식이지만 사실은 자급자족이 몸에 밴 부부의 오래된 습관 중 하나랍니다. 이발을 자주 하세요? 한 달에 두 달에 한 서너 번요. 그래 저짝에 가기도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가 막 손에서 모자 꼭 눌렸으면 괜찮잖아요. 저 그래 가지고 이래가 신성이는 못 자냈답니다. 신성일이 연배가 신성일하고 몇 살 차가 아닐 거라. 엉터리로 해놔봐. 어느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젊어 결혼한 뒤로 오는 날까지 그 힘든 산밭을 함께 일궈온 더 없는 사이인데요. 이거 스펀지도 없고 노력을 해야 되네. 괜찮아. 참 가파른 인생길이었습니다. 지게를 그때 16살 무가부터 지게를 저런데 등이 좀 구버려. 그래 엄마랑 두개 사니까 나이도 참 제대로 먹을 만치 먹어서 그때 나이가 29이면 진짜로 그거는 골든미사이라면 할매지. 그때 결혼해서 우리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한 2달만 사가 처녀 이름만 면하자고 그랬어. 결혼했는 게. 이 석포를 떠나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로
진짜로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지 그렇게 서러웠어요. 엄마 품을 떠나 남편 하나 믿고 산골 마을에 살아온 지 45년의 세월. 그 모진 세월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닮기 시작했습니다. 큰 욕심내지 않고 이렇듯 깊은 산골에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늘 가닿고 싶어하는 섬처럼 서로에게 기대 살 줄 아는 부부의 애틋한 정 때문이겠지요.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가 물러나자 울릉도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도 주춤하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호젓한 집의 주인은 올해 90이 됐다는 이말람 할머니. 할머니는 손을 놀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삶도 빨리 한 가지 두 가지 세탁기 돌려서 들어가면 이만 삶아 씹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나 손국보다 매운 기계가 천지간에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이기 때문이죠. 이 지론은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얻어낸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집인데 벌써 어지러가 탱글도 없다. 튼실하게 여문 감자며 마늘 꾸러미까지 할머니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는 세간. 마늘도 벌써 주렁주렁하거든요. 달리는 이거는 쉬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먹는다고 달랐는데 이제 마늘 꼭다리 따가 이것 좀 하고 작년부터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 이제 농사가 뭐고 우리 그 해도 먹고 사는데 근데 내가 뭐 먹고 살아 하나 가만 이러시면 바보 안 돼버려 내가. 그래도 아이 그저 정신을 살아가지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뭐 하는데 밭 제발요 밭 좀 갈아두고 하겠네. 그럴 때마다 함께 사는 넷째 아들은 뭔 일이냐며 성화를 부리곤 합니다. 아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깊은 산골에 두 손 아니면 먼 제주로 털을 잡았겠냐는 할머니. 그거 이 자리에서 오대가 낫다 크니까요. 올게 184인째 나요. 어머니 근데 울릉도도 꽤 큰데 하필이면 왜 이쪽? 아이고 돛담배 탈고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가고 절로 불면 절로 가고 그랬거든요. 후손이 아이 그 이때까지 여기 사는 사람이 울릉도서 이거 부이라요. 우리 집 부이라요. 어찌 살았을까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딸이네. 야도인데 고주고. 그때 시대에 찍었다고. 일본 시대 때 옛날에. 그때 벌써 어찌 점잖아요 지금. 시조모. 시조부, 시조모를 비롯해 모시고 또 건사해야 할 식구만 10대 명에 달했다는 할머니. 저 대구 고등학교 돼 있는데
그때 카메라를 하나 사고 왔는 게라요. 사고 와가지고 그랬지. 할아버지 야단을 얼마나 들었다고. 돈 보내주는 이 시없는 거 사가지고 해란다 그래. 하여튼 그때 와 사진 찍으라는 일이 있지. 누가 초원에서 사진 찍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코코몽 사진 있는 건 내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놔놨거든. 그건 흑백 사진 맞지만.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전설인 시대였습니다. 오로지 맨손 하나로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산밭을 일구고 어른들을 모시고 또 아이들까지 건사해야 했으니까요. 전복이 나뭇가지에 올라붙어. 그래 쳐다보그랬다니까. 우리 시조모가 시집을 오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놈은 상징 찢어가지고 묵고 살라 크니까 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점심때 때가 와가 점심 먹고 시우참에 바구니 하나 가지고 바닷가 저거 가보요. 돌방구 드시면 전부, 돌방구 드시면 이만큼만 전부 꽉 차겠지. 그랬답니다. 그래 쳐다보고 그랬다니까. 시절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때가 되면 지금도 드물지 않게 소라, 고등을 잡아낼 수 있는 곳이죠. 중장비 운전수로 일하는 할머니의 넷째 아들 한건 씨도 모처럼 바다에 나왔습니다. 갑시다. 바닷속에 얼마나 해산물이 많은지를 보여주겠다는 한근 씨. 뒤집어지면 왜 뒤집어지는데? 파도. 아이고 가만히 물이 있으면 쓰겠다. 뒤집으면 죽 거야, 알겠어? 안 가? 아니요. 빠지면 물에 카메라. 이거 안전해요? 물에 빠지면 죽지 않겠어요? 앉아버려, 앉아. 봐라, 정신 잡고 앉아. 과연 한근 씨의 말이 사실일까요? 다 졌어, 이미. 수영할 줄 알아야. 네. 그럼 뒤집어도 관계없네. 10m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 올라올 때마다 두 손에 홍합이 가득합니다. 뭐 잡으셨어요? 이게 홍합이에요? 자연산 홍합입니다. 몇 년씩 묵은 이 녀석들은 울릉도에서도 한 개에 3-4천 원씩 하는 귀한 보물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채취할 수 없는 해산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철에 잡아야 살이 가득하여 제맛을 볼 수 있다는 생굴과 홍합. 운 좋게도 오늘은 돌문어 한 마리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드신대요? 그냥 먹으면 돼요. 삶아서 먹고 생걸로 먹고. 옛날 생각나니까 하면서 가는 거죠. 옛날에 그리워서. 맛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지금 여기에 굴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한
4, 5년은 çok 기대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 먹으면서 대통령이 또 못 먹는 음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잖아요. 직접 따가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농담삼아 하는데 큼지막한 전리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한근 씨. 모처럼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잡아온 해산물 치곤 꽤 많은 양입니다. 고기는 구워 먹고 이게 쌈먹어 구워 먹고 이거 홍합이거든. 홍합도 생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이거 싸먹어. 아들의 홍합 요리를 위해 마늘을 까는 할머니.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온 할머니의 작은 손. 소위 몽땅하잖아. 다른 사람이 소위 손가락에 안 지르고 이런 사람이 일로 많이 한단다. 팔자 그렇단다. 손 몽땅한 사람 일 많이 한대요. 그 일은 손을 일을 가진 사람은 지 죽을 때는 일해야 된대. 옛날 어른들 손금 먹다 그러대. 이것이 추억의 홍합밥입니다. 그 홍합밥 아이가 그래. 이 비싸거든. 그래 웬만한 사람 아예 뭐 해먹어. 우리는 야가 따고 하니까 이제 이거 더 섭지. 그런데 도무지 밥상에 앉으실 생각을 않는 할머니. 그럴 때 혼자 드세요?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는요? 나는 잡수니까. 90평생 자식들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밥상에 앉으셨다는 할머니. 첫째 조건, 부모를 모시고 살 것. 핵가족 시대니까 딱 따로 사잖아요. 근데 따로 사는 게 편한 경우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을 둬야 되냐고, 효자께서는 기준을. 그런데 같이 살아야 돼요. 부딪히고 살면서 잘해야 그게 효자 효부가 되는 것이지, 따로 끊어져 살면서 효자 효부 되기는 어려워요. 예, 저기 앉아 일해야 그렇잖아요. 습관이 들어갖고. 말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품고 계신 이야기가 책 몇 권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아들. 애써 잡아온 홍합이건만 오늘도 한 점 안 드시는 어머니가 아들은 서운하기만 합니다. 이 맛에 산다. 터전이 얘기인데 어디 가긴 어디 가겠어요. 젊었을 때는 좀 있었죠. 아니, 지금 전혀 가고 싶지 않죠.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다. 육지 가면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숨쉬기 안 힘들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숨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 살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유토피아. 그러나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아들이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성격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뿐이죠. 남자로 태어났었으면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내가 하게 되죠.
청청 씨앗에 살았기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뭐 청청 씨앗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먹어버렸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모처럼 읍내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처럼 하면 처먹간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루 걸러 다녀와야 했던 읍내건만 요즘은 하루에 4번 꼬박꼬박 찾아온다는 버스.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장도 보고 이물도 내고 그래가. 머리 한다고? 오늘은 큰맘 먹고 머리 염색도 하고 파마도 멋지게 해볼 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빈손이 아니셨나 봅니다. 고맙다고 이제 찍으라 그래. 이거 머리 할 때 돈 안 줬습니다. 이거 같은 예, 할머니 이거는 저한테 항상 주시게 되고. 항상 할매가 그냥 농사졌다고. 내가 안 먹고 내가 놈을 주나. 내 먹고 하고 유심뭐 남도 갈라 먹고 하지. 뭐 돼지면 혼자 꾹 놔둬. 나 그래 뭐라. 2시 45분이 관심가 잘 모르겠다. 이거 봐줬어. 이거 하면 되나요? 모시르지? 예, 볼게요. 면사무소에서 받으셨어요? 제가 용돈 받네. 빨리 간대. 가야 빨리 돼. 가셔야 된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언제 왔더냐? 일로 와서 차 안에 어제 밭에 더버가 일 뭐하죠? 밭에도 안 하니던 이제. 오늘 이발했는겨. 그래 조금 젊어졌니다. 조금 젊어졌는겠네. 자, 나 오징어 놔야 되는데. 내가 나야지 안 하면 울렁사고 고루 죽는다. 근데 중국 배들이 저래 많이 와가 있다는데. 저거는 못 말리는겨. 그걸 우리 와 나무 지역에 와오는. 근데 뭐 나라에서 말려주면 뭐라도 안 그러고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와 그래 있는 게 그래. 그래 오징어 다 잡고 민들만 죽는 거지. 그래 이제 이래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야. 오징어 날따나 기다리고. 매년 중국 어선들이 찾아와 극성이더니 올해는 바닷물 온도까지 높아 오징어를 구경도 못했다 하는 허근석 선장. 그날 오후 잠잠한가 싶더니 할머니가 기어코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젊었을 때는 날아다니셨다는 길이건만 날이 갈수록 숨이 차고 힘이 붙인다는 할머니.
이 쌈밭이 할머니가 평생을 그려낸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오로지 맨몸 하나로 일궈낸 삶의 이력서. 아이고 오늘 정신하는 거 다 하네. 아무리 밖으로 쫓아내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 징한풀이었습니다. 이래 완전 몇쯤이래. 옛날에 젊을 때는 이래 앉아가 맨날 하는 겨. 이래 몇쯤이야. 그래서 일제 때 외놈은 쫓아낼 수 있어도 풀은 못 쫓아내겠다며 한탄했다는 할머니. 이처럼 뽑고 돌아서면 앉은 자리에 또 나 있다는 풀과의 전쟁에 이기고서야 비로소 할머니의 쌈밭은 곡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저기 저 나무 많지요. 저 밑에 이 전부 밭이요. 이 전부 밭이. 또 요 나무 저리 있죠. 저놈에 가면 이 칸 밭이 득하잖아. 몇 평? 그런데 다 안 붙여봐. 2만 평도 2만 평. 참 이내 일 골탕밭이 골탕밭. 집을 시작하면 야 그래 안 죽고 왜 살아놓고 싶으니까. 그나마 요즘은 넷째 아들 한근 씨가 곁에 있어 마음 든든한 편입니다. 어우 너무 크고. 너무 컸어. 억세졌어. 못 먹어요. 울릉도의 터프가이라 소문난 한근 씨도 한때는 대처에 살겠다며 섬을 떠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중장비 기술을 배운 뒤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결코 떠나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 좋은 줄 별로 모르고 살죠. 여기가 옛날에는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었으니까 뭐 길도 없고 뭐 배도 열악했고 모든 게 열악했기 때문에 그때는 경치 감상할 정도는 아니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밥 먹고 살만 하니까 경치도 생각하고 여행도 생각하는 거지 뭐 내가 힘들면 뭐 경치 감상할 정신이 있습니까? 놀이터라 마찬가지 여기는. 내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은 뭐 바닷가, 들로, 산으로 이 놀이터죠. 이렇게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 뭐 군인서 그러니까 먹을 거리 찾으러 많이 다녔죠. 산에서 바닷가를. 내가 농사 지으면 맛있잖아요. 안 먹는 거 자꾸 따가니까 많은 거야. 묻지다라고. 그토록 곡식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다 일렀건만 여전히 묵뚝뚝하기만 한 아들. 몰라 다 보면. 이래 맛이 산다요. 그래도 속정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깊다는 걸 할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 아들 안 좋은 사람 어디 있는 거 다 좋지. 그간
한근 씨도 마찬가지. 아드님은 어머니 좋으세요? 지금 맛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우약이고 줘도 살고 안 줘도 사지. 지금 맛 싫어하는 사람은요. 좋은 말은 보리자식이고요. 나쁜 말은 호로자식이고 옛날에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사람이 사람한테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냅졌어요? 10년은 더 살걸요? 어떡하고 신도 사무이대. 우리 어머니 죽는 소리는 60부터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3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가능합니다. 아이고 담으라. 10년 살면 집 밥도 못 먹어. 환갑 때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책임 안 수하면 죽어야 되지. 책임 한 수가 뭐예요? 자식들 뭐 저거 사들 만든 놈들 결혼시키 가지고 저거 사들 되면 돼요. 그러면 내 책임 안 수 다 했잖아. 그냥 이런 데서 신선노름하고 사는 겁니다. 신선노름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한근 씨는 애써 신선 노름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나물 한 포기 한 포기 어머니의 삶이 안타까워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을 짊어진 어머니의 삶만큼 무겁고도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무게를 지고 오늘도 산밭으로 향하십니다.